코다리 코다리 100번가 코다리 어디 있냐고? 서정마을 2로 7번 길 1층에 있지. 쫄깃하고 매콤달콤한 코다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식 메뉴도 쫙. 전화주세요. 0507-1385-1765.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실감날 만큼 살아온 영할망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애에서 즐거웠던 추억들 중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니까 반세기가 훨씬 넘었군요. 1958년, 그러니까 66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장소와 사람들 이름, 물론 그때 나의 느낌까지도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추억들은 잊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로 나눠져야 하는 운명인가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낙엽도둑입니다.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낙엽도둑이라니? 낙엽을 훔치는 사람도 있나? 낙엽처럼 흔하게 굴러다니는 것을 훔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학년 때였어요. 그해 가을이 왔지요. 그런데 이때 교수님들 여러분이 함께하는 낙엽 클럽이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낙엽을 모아 액자 속에 넣어 각자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답니다. 그 해도 학생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학생관에 들어가 보니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고 점심시간 후에는 전시 작품들을 건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학생관 벽에 전시된 물품들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유난히 내 마음을 끄는 한 작품에 내 눈이 멈췄어요. 요즘 말로 꽂혔지요. 특이하게도 그 작품은 큰 액자 안에 낙엽이 딱 한 장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붓으로 바람처럼 멋지게 휙 둥그런 선 하나를 그려놓았는데 그 작품 이름도 바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가을바람에 낙엽 하나가 휙 날아가는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감동을 주는 예술이었지요. 다른 작품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가져야 되겠는데 어느 과 교수님 작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안이 떠올랐지요. 기숙사에 나와 친한 교육과 4학년 기순 언니가 생각났어요. 그 언니는 평소에 내 말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어서 내가 많이 의지하는 좋은 선배였지요. 그 언니를 불러왔어요. 학생관 전시실로.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언니, 나 저 낙엽 작품 꼭 갖고 싶은데 그냥 훔칠 수는 없고 언니가 거기서 지켜보면서 증인처럼 서 있어요. 그럼 내가 저 낙엽 액자를 내릴게요. 그 시대는 CCTV는 상상도 못했을 때이죠. 그 언니는 나의 뜻밖의 말에 그래서 어쩌려고? 하며 놀라서 되물었지요. 나는 그 언니를 안심시키려고 나중에 작가 교수님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나는 그 낙엽 액자를 벽에서 떼어서 언니 이것 좀 가지고 있어봐. 저기 하나가 더 있는데 윤 교수님 거라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윤 교수님의 작품을 내 것인 양 떼어내렸지요. 교수님은 이대 계몽대의 지도 교수였고 나는 약대 계몽대원으로 열심히 활약하는 학생이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 터라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은 먼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어요. 낙엽이 액자 속에 가득히 붙어 있었지요. 그 제목은 부창부수였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뜻이 남편이 하는 대로 아내가 따라서 한다는 뜻으로 옛날 풍속의 사자성어였어요. 여기까지는 서슴없이 진행이 되었지요. 근데 또 둘러보니 탁자 위에는 대나무로 만든 아주 예쁜 쟁반에 유리를 깔고 그 유리 밑에 낙엽을 예쁘게 붙여서 운치 있는 찻쟁반을 만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가 전시장이 아니고 가게였다면 나는 그 쟁반을 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가져가면 훔치는 것 같아서 거기엔 손을 대지 않기로 했지요. 왠지 내 의식 속에 벽에 걸린 액자들은 단순히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찻쟁반은 살림살이로 보였으며 그것을 만든 여자 선생님 자신이 쓰려고 정성 들여 만들었을 거라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물건에는 손대지 않고 액자 2개를 가지고 언니랑 기숙사로 돌아왔지요. 물론 예술품은 훔쳐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주말에 2대 학보가 나왔는데 일면 칼럼의 제목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굵은 활자로 귀여운 낙엽 도둑이여 자수하라. 이런 제목이 사각형 칼럼 중심에 세로 방향으로 크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나는 지체 없이 읽어보았지요. 교수님들이 낙엽 전시에서 낙엽 2작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벌써 거기 실려 있었어요. 당연히 기사거리지요. 내 가슴은 쿵 했지요. 교수님들이 낙엽 전시를 다 거둔 다음에 파티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인기 투표함을 열었답니다. 그 결과가 드라마였지요. 제가 첫 번에 훔쳤던 낙엽 한 장으로 표현한 바람이라는 작품이 1등. 그것은 미술대학의 조병덕 교수님의 작품이었답니다. 어쩐지 했지요. 그리고 윤 교수님의 부창부수가 꼴찌. 그 작품 역시 어쩐지였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교수님들이 한바탕 웃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어떤 학생이기에 이런 모험을 했을까 하고 무척 궁금했답니다. 자기 작품을 도둑맞은 교수님들은 오히려 흐뭇해하셨고 다른 교수님들이 부러워하며 웃음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꼴찌한 윤 교수님의 체면을 세워준 셈이고 1등 하신 조 교수님의 실력을 증명한 셈이 되어서 나도 혼자서 흐뭇하게 웃었지요. 나의 처음 계획은 일단 훔치고 사후에 작가 교수님을 찾아가 고백하고 사죄하고 용서받으면서 작품도 받으리라는 것이었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니 용서는 이미 받았고 이제는 자수하도록 초대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는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2대 교문 앞 경비실에 가서 전화를 빌려 학생 처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선생님, 제가 낙엽 도둑이에요. 라고 첫마디를 띄웠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나는 또 자수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했더니 어머나, 네가 낙엽 도둑이야? 그럼 빨리 와봐. 하시며 반기는 목소리였어요. 그 당시 1학년들에게는 학생처장 선생님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좀 무서운 할머니로 알려져 있었지요. 나는 다소 마음 졸이면서 처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를 어찌 그리 반겨주시겠어요? 차도 대접하시고 내게 훈계 아닌 대화를 하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쟁반은 내가 만든 건데 좋아하지 않았어? 뜻밖의 물음에 나는 선생님, 그거야말로 정말 갖고 싶었지만 귀한 살림살이 같아서 손을 안 댔어요.
하며 나는 말끝을 흐렸지요. 그럼 아직도 좋아해? 아, 그럼요. 갖고 싶지요. 그랬더니 그럼 가져 하시며 기다리신 듯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쟁반까지 얻어가지고 대접을 잘 받고 학생처장실을 나왔답니다. 그런 후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에 기숙사생인 나는 외출을 했어요. 늘 다니던 책방을 지나게 됐는데 책방 밖에 길가 쪽으로 잡지들을 진열해 놨더군요. 거기서 우연히 사상계라는 잡지가 내 눈에 띄었어요. 그 당시 생각이 좀 있는 학생들이 진지하게 읽던 잡지였지요. 나는 잠시 멈춰 사상계를 펼쳐보았지요. 목차를 대충 훑어보는데 거기엔 웬 낙엽도둑이라는 제목의 수필이 실려있지 않겠어요? 내 눈을 의심했지요. 나는 깜짝 놀라서 낙엽도둑이라면 나밖에 없을 텐데 하면서 그 페이지를 열어보았어요. 그 글은 이대 국문학과 교수 김호순 교수님이라고 내가 아는 여자 교수님이 쓴 수필이었어요. 그때의 낙엽 전시와 낙엽 도둑에 얽힌 이야기를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이었어요. 한 학생이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에 소신껏 과감하게 행동에 옮긴 것에 대한 칭송이었지요. 나는 당황스러웠고 옆에서 누가 나의 표정을 볼까 신경이 쓰여 사상계 잡지를 빨리 덮어 설레는 마음으로 책방 골목을 빠져나왔지요. 살다 보니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훗날 그 철부지 낙엽도둑은 자라서 목사가 되었고 이제 80순 고개를 넘었지만 한 시절의 추억을 잘 먹고 삭히면 삶의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실감하며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오늘 저희 추억의 한 토막을 여러분과 나눈 스토리텔링 시간 참 행복했습니다.